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캔버스백 카버넷 쇼비뇽 워싱턴 스테이트 2018 빈티지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칠레의 카베르네 쇼비뇽을 마셨었는데 미국의 카버넷 쇼비뇽을 마시면 좀 더 리프레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급 고르게 되었습니다. canvasbackwine.com에 들어가면은 심플하게 나는 21살 이상입니다. 라고 하고 yes or no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들어가면 역시 심플하게 welcome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보면은 여러 와이너리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더콘 포트폴리오에 속하고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뭐 더콘, 디코이, 뭐 골든 아이 이런 등등 여러 라인업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캔버스백 라인업의 역사를 보자면 2011년 이 더콘에서 광범위하게 워싱턴주의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워싱턴주 레드 마운틴의 품질에 만족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포도 재배자들이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다가 그중 유명한 생산자들의 포도를 이용해서 캔버스백 레드 마운틴 워싱턴 스테이트 카버넷 쇼비뇽 2012 빈티지를 최초로 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후 2014년에는 워싱턴 출신의 와인메이커인 브라이언 루딘을 데려오면서 레드 마운틴의 포도원 중 20에이커를 직접 구매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후엔 이제 그랜드 패시지, 롱윈즈 비냐드 등 라인업을 추가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더콘에서 만든 워싱턴주의 레드 마운틴의 카버넷 쇼비뇽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와인메이커는 조셉 차르니이며 이는 2018년에 캔버스백에 합류한 뒤로 빠르게 승진을 거쳐서 이 와이너리의 총괄, 그러니까 헤드 와인메이커가 됐다라고 합니다. 언제 됐는지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았고요. 이제 브라이언 루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캔버스백 뿐만 아니라 그 세컨 와이너리인 그린윙까지 모두 총괄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현재 홈페이지에서 릴리즈되어 있는 와인은 총 23종류이기는 한데요. 빈티지와 바틀 사이즈를 제외하고 생산하고 있는 라인업만 보자면은 레드 마운틴에서 워싱턴 스테이트, 클립선 비냐드, 헤븐 비냐드, CLD 슈버 비냐드, 롱 윈즈 비냐드, 그랜드 파시지, 카버넷 쇼비뇽, 멀롯 요렇게가 있고 월라 밸리에서 카버넷 쇼비뇽과 로즈 오브 시랍, 펑크 비냐드, 캔버스백이라는 이름 라인업으로 카버넷 쇼비뇽, 멀롯, 시랍, 그 밖에도 로열 슬러프 리슬링, 아키마 밸리, 화이트 론 등이 있습니다. 즉 시작할 때에는 워싱턴의 레드 마운틴에서 카버넷 쇼비뇽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라인업을 확장해 가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캔버스백 카버넷 쇼비뇽 워싱턴 스테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2019 빈티지만 나와 있어서 찾아보니까 매그넘 바틀로는 2018 빈티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소개에 들어가 보면은 남서쪽 경사면과 주 야간 온도차가 큰 동부 워싱턴 지역에서 생산한 와인이고 카버넷 쇼비뇽 84%, 멀롯 10%, 뿌띠베르도 3%, 시라 2%, 말백 1%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 멜티지 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블렌딩 레이쇼인 것 같아요. 잘 익은 딸기와 석류의 아로마가 있으며 블루베리, 아몬드, 헤이즐넛의 오크톤이 있고 감초와 오렌지 제스트, 블랙 플럼, 코코아의 힌트가 어우러진 붉은 과일의 뉘앙스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빈티지는 과거 10년 내 최고의 빈티지였다고 하고요. 100% 프렌치 오크를 사용해서 20개월 동안 숙성을 하는데 그 중에 40%는 뉴 오크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와인 서처에서 보면은 이 캔버스백에 대해서 일반 카버넷 쇼비뇽이랑 빈야드 구분 없이 그냥 캔버스백, 카버넷 쇼비뇽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한 명의 평가에서 별점은 5개, 4개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해평가는 46,510원인데 저는 와인바에서 75,000원인가 8만원인가에 샀던 기억이에요.
92점을 준 와인 인디시애스트에 따르면 바이올렛과 말린 허브, 체리, 홍차의 향이 느껴지며 우아함과 윤기, 바닐라와 다크 초콜릿 뉘앙스가 피니쉬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시음적기는 2026년 이후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와인서처 전체에서는 2021년에서 2033년까지를 시음적기로 보고 있으니 2023년인 지금은 시음적기 초입이지 않을까 합니다. 비비노에서 보면 2018년 빈티지의 해평가는 39.54달러로 하나 약 5만 원이며 여기에서도 와인서처와 마찬가지로 구분 없이 비니아드나 이런 구분 없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비노에서 2018 빈티지는 다른 어떤 빈티지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코멘터리가 붙어 있고요. 953명의 평가에서 별 4.1개를 받았습니다. 볼드한 편이고 탄닌도 많은 편이며 드라이하고 산미감도 꽤나 있다라고 하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953명 중 912명이 오크, 바닐라, 초콜릿을 언급을 하였는데 그 말은 별점을 주신 분들의 거의 95%가 오키함을 느꼈다 라고 봐야 되는 거겠고요. 828명이 블랙베리와 플럼, 378명은 가죽과 얼스함, 스모키함을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영상에서는 와인이 이렇게 두 병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캔버스백만 소개를 하려다가 우리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 그 위에 워싱턴 요렇게 가는데 이 텍스트북이라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의 카버넷 쇼비뇽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쪽도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섞일 수가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 텍스트북도 카버넷 쇼비뇽으로 돼 있지만 월롯이 10%가량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큰 틀로 봤을 때 미국 서부의 카버넷 쇼비뇽인데 가장 위쪽 지역인 워싱턴과 그래도 남쪽 지역인 캘리포니아를 비교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텍스트북은 제가 2021년 2월에 영상을 한번 찍기는 했었는데 그때랑 뭐 빈티지도 다르기는 하지만 참고 삼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테이스팅은 당연히 캔버스백이 될 거고 중간중간 향이나 맛을 비교하는 약간 비교군으로서 텍스트북을 놓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가 그렇게 당연히 연하진 않고 카버넷 쇼비뇽에 뭐 말백에 이런저런 섞였으니까 색이 연하진 않고 테두리 부분을 보면은 약간 보랏빛에 가까워요. 보랏빛이나 혹은 이제 약간 루비 레드 컬러 이런 거에 가깝고 들고 있을 때 중심부에서는 당연히 제 손가락이나 이런 것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진한 컬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진한 컬러에 테두리 부분에 약간 루비 레드가 가입되어 있고 살짝 보랏빛이 도는 거기서만 봐도 이제 이탈리아 와인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탈리아 와인은 진짜 심각하게 영빈이 아니고서는 테두리 부분에 점점 약간 그 황토색이라고 해야 될지 갈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색깔이 돈다라는 게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이 비교군인 텍스트북 또 컬러를 보자면은 네, 지금 빈티지 차이가 둘이 2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컬러가 확연히 연해요. 확연히 이 기울여서 봤을 때 둘의 차이는 2년 차이지만서도 뭐 같은 와이너리는 아닙니다만은 기울여서 봤을 때 텍스트북이 훨씬 더 연한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루비 레드 컬러는 정확히 둘 다 맞는데 좀 더 이 캔버스백이 좀 탄탄한 루비 레드 컬러보다는 그래도 약간 플럼 쪽이 많은 이라면 이 텍스트북의 경우는 되게 넓은 면적으로 루비 레드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둘 다 이제 보랏빛 계통이라는 건 있는데 얘가 좀 더 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워싱턴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카버넷 쇼비뇽이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뭐 타닌이라는 것도 짱짱하고 아무래도 위도가 좀 높은 그거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제 블렌딩 레이쇼에서도 이 캔버스백 같은 경우는 84%만 카버넷 쇼비뇽을 쓰고 나머지를 다 뭐 멀럿이나 이런 걸 블렌딩을 하는데 이 텍스트북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거의 한 90%가량은 카버넷 쇼비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을 또 말씀드릴게요. 짱짱한데 이 직전에 제가 이제 이 칠레 샤도 델 바이에
까베르네 쇼비뇽을 향을 맡으면서 이제 되게 까베르네 프랑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맡은 기억을 가지고 얘를 향을 맡으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짱짱한 느낌의 진짜 카버네 쇼비뇽으로 만들었는데 이 카버네 쇼비뇽의 이 타닌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 포텐셜이 굉장히 진한 느낌입니다. 카버네 쇼비뇽의 느낌이 훅 치고 들어오면서 약간 여기서 말하는 그 감초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고 딱 향을 맡자마자 그냥 이건 카버네 쇼비뇽 이거나 카버네 쇼비뇽의 메인이네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약간 달근달근하게 이게 이제 다른 게 섞여서 아마 멀롯이나 이런 영향일 것 같은데 그 달근달근한 느낌도 살짝살짝 올라오고 이제 그러면서 감초향이 더 깊게 다가오는데 일단 이 프루트로 보자면은 저는 무조건 레드 프루트를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레나딘, 석류, 진짜 어떤 제가 이제 칵테일 마시는 거 혹은 만드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그레나딘 시럽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 다 떨어졌지만 진짜 그레나딘 시럽 이 바틀에다가 코를 대고 맡으면은 훅 끼쳐오는 진짜 그 그레나딘 그 느낌 아니면은 딸기인데 되게 그 뭉그러진 딸기 그런 향이 또 확 올라옵니다. 되게 과실 향이 강해서 그 점은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또 스월링 하고 나면 선득하게 또 이 풀내음 약간 풋풋한 그런 내음도 올라오고 그 뒤에 어딘가에서 약간의 그 가죽향? 이 가죽향이 약간 보르도였으면 훨씬 더 진하게 났을 텐데 이 미국 쪽이다 보니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가죽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도 저는 향으로 이제 제가 만약에 얘를 뭐 와인 바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트나 이런 데에서 구입을 했다면은 그래도 더콘이나 뭐 이런 데보단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뭐 6만 원 넘게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향으로는 되게 그냥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또 텍스트북도 살짝 향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텍스트북은 확실히 이 텍스트북이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든다라고 매번 마실 때마다 그리고 향을 맡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름을 진짜 잘 지었어요. 그 텍스트북이면 이게 교과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 나파밸리 카버네 쇼비뇽의 한 교과서라고 해도 될 만큼 이제 캔버스백이랑 비교를 하자면 훨씬 푸근해지고 탄닌감이 훨씬 잘 녹아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초 향이 좀 더 풍기는데 그 와중에도 약간 플립의 뉘앙스, 이 잔디, 그라스의 뉘앙스가 또 살풋살풋 올라와서 균형을 잡아주고 아, 음, 근데 향이 전반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이 캔버스백 대비해서는 약해요. 둘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얘는 진짜 뭔가 그 야생의 느낌이라면 진짜 뭐 레이블을 보고 연상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텍스트북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어떤 그 크게 뭔가 도전적인 무언가를 하지 않는 그냥 좀 얌전한 그런 학생이라면 얌전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이라면 얘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학교에서 보면은 그 전교 한 1등부터 한 20등 정도까지를 봤을 때 꼭 중간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전교 한 13등에서 17등 정도 포지션인데 노는 것도 되게 잘 노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캔버스백이라면 얘는 그냥 꾸준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캐릭터. 좀 더 튀지 않고 좀 더 재미가 없는 오히려 저는 얘가 더 영빈이라서 탄닌이 튀든 뭐가 튀든 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얌전하게. 그런 느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맛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음. 와. 캔버스백이 이
와. 우와. 당도는 드라이한데 되게 딱 봐도 멀롯에서 파생된 것 같은 그런 멀롯이랑 이제 시라? 멀롯이랑 시라에서 유래된 것 같은 그런 들큰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 진짜 진판델 섞은 거 아니야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데 워싱턴주에서 진판델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진짜 들큰한 느낌의 단맛은 있지만 이게 전체의 당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저는 드라이와 오프 드라이 사이 어딘가인데 드라이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산도는 낮은 건 아니고 근데 아주 높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중간에서 살짝 위 정도 모델 플러스 정도 줄 것 같고요. 타닌감이 생각보다 잘 녹아 있어요. 이거 내가 셀러링을 잘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 타닌감이 되게 뻗신 느낌일 텐데 잘 녹아 있어요, 입에서. 되게 타닌의 포텐셜은 있거든요. 그냥 날카롭게 이리저리 치고 같은 그런 포텐셜은 있는데 동시에 되게 얌전하게 입에서 잘 녹아들어요.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이 텍스트북을 또 맛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까 뭐 컬러야 뭐 제가 와인을 구입할 때 크게 의미가 있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향으로 비교했을 때 둘이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전 조심스럽게 캔버스백을 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느낌은 마시고 나서 짜르르하게 막 올라오거나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알코올은 15.1도라고 되어 있는데 15.1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4 잘 줘야 14.5도, 15도는 절대 못 줄 것 같아요. 되게 알코올이 좀 낮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도도 막 높은 게 아니고 타닌도 막 강하게 빵 때리는 게 아니고 알코올도 썩 높지 않다 보니 어 바디감을 풀바디를 주기가 되게 애매해요. 되게 라이트하게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바디감은 그래도 중간까지 내려가기엔 좀 그렇고 중간에서 살짝 위 정도를 줄 것 같습니다. 입에서 마시고 나서 느낌은 되게 재밌는 게 약간 거의 멀롯 같아요. 향에서는 이 카바네 쇼비뇽의 느낌을 빵 쳐주고 입에서 되게 잘 갈무리 된 이 뉘앙스가 얘는 되게 재밌게 만들었다. 되게 과육이 탱글탱글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물만 많은 과일이 아니라 과육이 과즙을 잔뜩 머금고 있어서 탱글탱글한 그런 과일을 그런 어떤 플럼을 한 입 딱 씹어 먹는 그런 느낌인데 먹 넘김에서는 되게 진득하게 진짜 찐찐하게 약간 그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입에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바닐라 혹은 초콜릿 약간 이런 뉘앙스가 혀 위에 되게 온 혀를 거의 다 덮듯이 혀 가운데 부분부터 해서 목구멍까지 쫙 이어질 정도로 진하게 약간 초코로 만들어진 레드카펫을 깐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초코 뉘앙스가 되게 길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오크 터치의 영향일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얘네가 오크를 진짜 되게 잘 썼단 얘기죠. 덕훈 잘하네? 지금 마시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2018년 빈티지 캔버스백을 카바네 쇼비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2023년이 현재도 당연히 시음젓기이고 지금부터 한 5 년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시음젓기의 영역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점점 지금 그래도 코에서 느껴지고 입에서 약간 빙긋하고 돌면서 툭툭 건드려 주는 타민감은 충분히 잦아들 거고 그러면서 이 달큰한 뉘앙스 이 느낌은 또 여실히 살아 있을 거고 '왜 괜찮지? 왜 괜찮지?' 그러면서 얘가 명확히 카보네 쇼비뇽이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냥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만 다 있으면 얘는 멀롯이랑 큰 차별점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마시고 나서 코로 이 날숨을 한 다음에 하고 이제 날숨을 뱉으면 코
안쪽에 코의 내벽 부분에 이 카버네 쇼비뇽 특유의 그 선득하고 서늘한 느낌, 약간 그 시더 같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느낌이 코 안쪽을 약간 청량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이제 이 카베르네 쇼비뇽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을 또 여실히 주니까 그냥 마시고 그냥 목 넘김 할 때 그냥 과일 맛 좋고 혀 위에 들큰하게 이제 마치 무슨 진판들 마냥 그렇게 달달한 느낌이 남네. '이런 것도 좋네.' 하는데 코에선 또 청량한 느낌을 싹 준다라고 하면은 오 되게 잘 만든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비우고 우리 또 나파밸리, 이 캘리포니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텍스트북도 또 맛을 보면서 또 이야기 드려야죠. 또 비교를 해 보는 걸로. 맛있네. 지금 그래서 쭉쭉 들어오는데 얘를 입에서 굴리지 않고 그냥 호로록 마시면은 또 타닌감이 혀의 끝부분, 아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술이 여기이고 목이 여기라면은 액체가 울컥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혀는 요런 정도 모양을 갖고 있을 거고, 혀의 가운데 부분에서 목구멍까지는 들큰한 느낌인데 그냥 얘를 스트레이트로 홀짝 하고 들이마시면 혀의 끝부분이랑 양 사이드 부분에는 산미감이랑 그 새콤새콤한 느낌, 그리고 타닌감이 또 반짝하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서 또 그런 재미도 줄 수 있는. 괜찮다. 마시고 나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지금 이 텍스트북은 아직 안 마셨지만 예전에 제가 텍스트북 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셔봤던 그 기억대로면은 이런 좀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좀 약간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 얌전하지 않은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되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텍스트북보다 더 그런 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또 텍스트북도 맛을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성공이라서 좋네. 와. 텍스트북은요. 진짜 그 카버네 쇼비뇽이야라고 하면서, 얘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얘도 당도는 비슷해요. 당도는 비슷하게 저도 얘한테는 드라이와 오프 드라이 사이를 줄 것 같고, 대신 얘는 2년 더 영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은 뭐 카버네 쇼비뇽이 더 들어가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산도가 얘보다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타닌감은 지금 얘가 15.1도라고 했지만 저는 14.5도 정도로 평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코올이 13.3도예요. 그런 것처럼 얘보다는 확실히 알코올감이 낮게 느껴져요. 야, 근데 텍스트북도 되게 알코올 낮게 뽑는구나. 그리고 알코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타닌감도 낮고, 그래서 얘가 비교를 하자면 얘보다는 확연히 바디감은 중간 정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입에서 재밌는 게 여기서는 뻗세게 느껴지거든요. 입에서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호로록 넣으면은 혀의 끝부분과 양 사이드에서 타닌감, 가운데는 들큰한 느낌, 이렇게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마시고 나면은 그냥 이 여기서는 딱 경계선을 잘라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그라데이션처럼 가볍게, 진짜 가볍게 호로록 하면서 산미감이 쫙 하고 뒤에 진짜 끝부분에 슬쩍 들큰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얘는 달달한 느낌도 달달한 느낌대로 빵 하고 주고, 바닐라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오크 터치의 피니시 이런 것들이 빵 있는데 또 타닌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산미감이 없는 것도 아니라면, 이 텍스트북은 비교를 했을 때 타닌감은 훨씬 적고요. 네,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산미감은 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고, 여기서도 들큰한 느낌은 있지만 얘는 들큰한 느낌이 여기서는 혀의 거의 한가운데부터 목까지 이어졌다면 여기는 그 혀 뿌리 정도의 살짝 달큰, 이거는 어떤 단맛이지? 이건 약간 그 블루베리 잼 같은데
이거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도 밀크 초콜릿 느낌도 있는데 라고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달큰한 느낌 이건 이제 얘가 영빈이어서 그럴 거예요. 달큰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낮고 산미감 좀 더 있고 탄닌감 좀 더 낮고 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산도는 좀 더 높고 뭐 요런 모양새이고 입에서 보자면 이제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 과일의 풍미 그 자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뒷부분에 슬쩍 흘리고 지나갔던 그 달큰한 느낌이 약간 그 헤이즐넛 같은 네. 여기서도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헤이즐넛이 있었고 여기도 약간 살짝 여기서는 대놓고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는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있네 하는 그래서 얘가 피니쉬가 훨씬 길어요. 얘는 피니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맛을 보고 나니까 확실히 얘는 입 안에서도 얌전해요. 진짜 얘 마시고 나서 그 막 이리저리 치돌던 그거랑 얘를 비교하니까 얌전하고 그냥 잔잔바리하고 진짜 비교하자면은 수정과랑 식혜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이렇게 타고내리게 따르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캔버스백, 레드 마운틴, 워싱턴 스테이트, 카버넷 쇼비뇽 2018 빈티지입니다. 캔버스백은 이제 더콘, 이제 우리가 디코이가 국내에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더콘 패밀리의 더콘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 캔버스백의 워싱턴 스테이트는 캔버스백이라는 이 와인 브랜드의 최초의 시작, 2012년 빈티지이긴 하지만 최초의 시작이기도 했던 나름 유서 깊은 그런 와인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와인 바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80,000원인가 75,000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아마 마트에서 구입하신다 혹은 와인샵에서 구입하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60,000원 언더가 나올 겁니다. 얘가 60,000원 넘으면 얘를 마시지 말고 그냥 텍스트북을 다셔야 돼요. 약간 이런 얘기도 하기 위해서 비교군으로 얘를 갖다 놓은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컬러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은 진한 컬러이고 테두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루비 레드에 가까운 그런 컬러를 보여줍니다. 근데 루비 레드 컬러가 옆에 지금 있는 텍스트북이랑 비교를 했을 때 동량을 따라놓고 비교했을 때에도 루비 레드 컬러가 확연히 좀 적었어요. 되게 딥 퍼플 쪽에 가까운 컬러가 좀 많았다 포션이. 그거는 원래 쓰는 이 워싱턴 주의 카버넷 쇼비뇽이 특히 되게 타닌이 짱짱한 느낌, 그런 강건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후각에서는 얘가 이제 전형적으로 보르도 블렌딩이기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지금 마시고 나서도 후각에서 가장 강렬하게 오는 거는 이 시더 느낌이랑 감초 느낌. 진짜 보르도 블렌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 어지간한 보르도 2018 빈티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되게 살집 있는 진짜 과일이 축복받은 땅에서 자란 그 뉘앙스, 나무가 좀 고생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때문에 만약에 얘를 블라인드로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영빈 보르도 아니면은 저는 신대륙으로 갈 것 같긴 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의 향을 줍니다. 향에서는 되게 전형적인 1차 향이 과일의 느낌이 가장 강한데 그 향의 뒤쪽 어딘가에 아스라하게 약간의 그 오키한 느낌은 숨겨져 있기는 해요. 근데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크보다는 시더가 좀 더 보이기 편할 거예요. 시더도 있고 감초 느낌도 있고 약간 들큰한 향이 벌써부터 코에서부터 살짝살짝 올라옵니다. 맛에서는 아까 느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텍스트북을 마셔보고 다시 한번 온 건데 굉장히 야생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훨씬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사실 보면은 얘가 2018 빈티지이고 얘가 2020 빈티지여서 이런 식으로 입에서 뛰노는 느낌은 얘보단 얘가 더 강했으면 강했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워싱턴 주의 카버넷 쇼비뇽이기도 하고 약간 이쯤 되면은
더콘에서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00% 프렌치 오크를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뉴오크는 40%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60%는 올드 오크를 쓴다는 거니까 오크가 가미하는 영향도는 낮아지는데 그중에서도 뉴 오크가 들어가지만 뉴 오크도 아메리칸 오크가 아니고 프렌치 오크니까 좀 더 보르도 지향적인 그런 맛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나서 되게 야생미가 막 튀는데 그게 거북하거나 야 이건 지금 시음젓기 아니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2018년 빈티지를 2023년 현재 마시는데 왜 와인서처에서 2021년부터 시음젓기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되게 마음에 들고 저는 만약에 같은 가격이면은 저는 무조건 얘를 살 것 같아요. 물론 빈티지가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얘도 2018 빈티지라면 빈티지 쪼끔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저는 어차피 텍스트북은 많이 마셔 봤으니까 하면서 얘를 고르긴 하겠지만 같은 가격이면 저는 얘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60,000 원대. 이거 60,000 원대라고 하니까 딱 정하자면은 제가 구입하는 기준으로 저는 62,000원 넘어가면은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텍스트북이 60,000 원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걸 먹어야지. 어차피 미국 카버넷 쇼비뇽을 마신다면. 이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얘랑 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얘는 마시고 나서 입 안에 되게 그 초콜릿 느낌? 헤이즐넛 이런 좀 본인들이 그 와인서처에서 얘기했던 그런 게 되게 윤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본인들의 뭐 공식 홈페이지에 있던 표현을 빌자면 코코아인데 아니 진짜 코코아 느낌이에요. 진짜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입 안에 남는 그런 느낌 이런 걸 줍니다. 근데 그게 과히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마시고 있는 거는 미국 카버넷 쇼비뇽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아 미국 카버넷 쇼비뇽인데 이런 느낌이면 나쁘지 않지.'이고 그 코코아라는 뉘앙스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초콜릿이랑은 달라요. 초콜릿은 들큰한 느낌인데 코코아는 약간 드림 카카오 99% 같은 그런 다크 초콜릿의 뉘앙스 까끌까끌한 뉘앙스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입이 막 달아지거나 뭐 마시고 나서 텁텁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와인이에요. 요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